안녕하세요. 상해 비로그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음, 너무 실내에만 있었고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다니지 않아서 오늘은 오랜만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앞에 영상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아니고요.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보게 된 곳인데 예전에 밤에 산책 왔지 이렇게 낮에 온 적은 없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할 책은 제가 한 1년, 2년 전에 우연치 않게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보게 된 책인데요. 근데 그때 사고 사실 어 읽어야지 했는데 다른 책도 밀리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내 인생을 춤추게 하는 소원 파는 가게라는 책이에요. 황재성 작가님이 쓴 책인데 이분 교수님인 것 같고요. 음, 뭐 영화에도 막 투자 기획 및 마케팅도 하셨었고, 뭐, 네, 2010년도에는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드라마 투자 기획 및 마케팅 기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음, 이 책은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이제 황재성 작가님, 교수님, 황재성 작가님이 겪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성장 에세이 같은 내용인데 보다 보니 동기부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참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황재성 작가님의 소원 파는 가게. 총 10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두 가지 챕터만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서문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만 꾸는 사람, 둘째는 꿈도 없는 사람, 셋째는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 네, 꿈만 꾸는 사람. 네, 그러면서 이제 시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작가님은 꿈이란 결국 자신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꿈을 가진다는 것은 불편한 것으로 출발한다고 써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혹은 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우리는 꿈을 직업으로도 생각하지만 제 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는 거, 네,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마음의 불편은 자신이 원하는 삶과 자신의 처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은 현실이고 현실은 인식해야 하는 것일 뿐 마음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열악한 환경은 꿈을 만드는 좋은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결핍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예전에 조성희 작가님 책에 대해서 했을 때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이 무거우니까 혹은 나도 저런 몸매 갖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즉 내가 원하는 몸매 혹은 내가 원하는 뭐 몸의 가벼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시도를 하는 거 어쨌든 그것도 저도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이고. 그리고 여기 뒤에 사실 네 멋대로 해라.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 이렇게 하는 거는 작가님은 이런 말씀을 이제 작가의 말에 써 있어요. 내 마음과 조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만나보라는 거죠. 이거는 계속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 말처럼
아무쪼록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리드해 가는데 이 책이 좋은 길잡이 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챕터 1 소원을 파는 가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파는 가게. 여러분은 소원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어떤 것을 빌고 싶으세요? 여기에 질문을 던져놔요. 소원을 파는 가게가 있다. 그 가게의 메뉴는 돈, 미인, 잘생긴 외모, 건강, 지식, 권력, 명예, 지혜, 모험, 창의력, 예술성, 상상력 등 사람들이 간절히 갖고 싶은 걸로 채워져 있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사람당 한 가지 소원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원하는 것을 하나 가져가면 자신이 가진 것 중 하나를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 젊음, 사랑, 영혼, 쾌락, 친구, 가족, 믿음 같은 것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얻고 어떤 것을 내놓으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것을 얻는 대신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거든요. 11페이지인데 평소에 가지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치러야 하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해요. 그쵸? 무엇을 먹을지 제일 고민되죠. 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야, 뭐 먹을래? 야, 우리 뭐 할까? 뭐 하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는 건데 이 택한다 택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우리는 큰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도 12페이지에 써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의 작고 사소한 그러나 본인에게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의지대로 때론 우리의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다. 의지대로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작가님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좋든 싫든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 아닐까라고 써놓으셨는데요. 이 커넥션에 대한 커넥트? 스티븐 잡스가 연설에서도 네, 스탠포드 거기 졸업 축사에서도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커넥팅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점이 연결이 되면서 선이 되고 모여서 면이 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것들이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점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습관이라는 게 안 좋은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계속 점을 찍다 보니 그게 형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점들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이 질문은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원을 이루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가.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겪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이 책의 특징이에요. 경험담이기 때문에 저는 에세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결국에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제가 얻어가는 것, 여러분이 얻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가님도 대학생 시절에 교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고요. 고민하고 고민하고 했었는데 욕심쟁이셨어요. 어, 그냥 두 개 다 해보지 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전과 모험이라는 걸 선택하셨어요. 도전과 모험. 그 이유는 하나를 내놓고 하나를 얻는 그것보다는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모험, 즉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모험과 도전을 사기 위해서 치료할 몫으로 몸과 마음의 안정, 경제적 안정, 정신의 안정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설레임을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험, 도전. 저도 사실 이런 것들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촬영한 것도 도전이에요. 왜냐면 지금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영상이 끊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참 좋고요. 햇빛 받으니까 더 좋고요. 특히 18페이지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네, 김연아 선수, 뭐 그다음에 조수미 성악가님, 어,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보면 우리 되게 막 희열을 느끼고 와 막 닭살 돋고 그러잖아요. 특히 지금도 김연아 선수의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닭살 돋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했지? 특히 지금은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보면은 와 이러잖아요.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준다. 근데 우리는 이면을 많이 들여다 보게 되잖아요. 보려고도 하지만 안 보기도 하죠. 참. 그냥 지금 성공했으면 우와 대단하다. 우와 멋있다. 그러면서도 얻어지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며칠 안 가더라고요. 저도. 네. 어찌되었든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지금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어보고 챕터 1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시도해야 하고 그 시도를 통해 얻은 결과로 피드백을 통해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다. 즉, 시도하지 않는다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떠올리며 쟁취하려는 도전을 해야 한다. 어, 결국에는 이 도전,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찍는 거 매일매일 찍을 수는 없지만 어, 최대한 읽어보고 찍는 것도 저한테는 도전이거든요. 운에 따른 그런 것보다 그냥 해보심이 어떠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과 시도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챕터에 대한 내용 중에서 페이지 42페이지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뭘까요? 절망과 좌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철저한 실패의 예고편인 것이다. 실현과 좌절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다. 그쵸. 절망과 좌절. 무언가를 할 때, 또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래요. 조금만 더 해보지 뭐. 조금만 더 해봐. 근데 사실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라는 것처럼 작가님은 실패했을 때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작은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 즉 이거는 도전을 하고 성공하면 땡큐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말로 음, 어려운 말이긴 해요. 저도 현실적으로 혹은 정말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땐 어떻게 해? 그렇다면 저는 그때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잠시 내려놓고 다른 길을 걷다 보면 또 결국에는 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실패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받을 수 있는 실패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하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실패인데 용서받을 수 있는 실패 같은 경우는 성장과 진보를 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거는 뭐 불필요한 실패나 예전에 했었던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결국에는 작가님도 이런 말 써놓으셨네요. 틀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진정한 실패는 도전을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실패는 도전을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 문장으로 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조금 피가 끓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맞아 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가끔은 멈춰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어, 그런 회의감?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즉,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 어, 이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싫어하는 일, 잘 못하는 것도 잘 하게끔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이 지쳤고, 많이 지치고, 어, 그런 시기를 지금 또 한 번 더 겪고 있고요. 어쨌든 그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 아, 나 할 때까지 한 것 같은데 다 했는데. 근데 어, 그 부분을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5페이지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은 호흡 곤란, 가슴 통증, 근육 경련 등의 고통을 겪으며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임계점, 사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임계점까지는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나누고 싶은 문장은 요거예요. 도무지 될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그 시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왔다면 이제 다 왔다는 것이다. 저는 그 밑에다 그래 지금 내 모습이야. 그리고 김세혜 작가님이 많이 쓰시고 계신 어, 김세혜 작가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Better things are coming.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어 라고 전 적어놨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그 임계점이 다가올 것이고 결국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임계점이 다다를 것이고 그거를 넘겨내면 그 도전의 결실을 올 것이다.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저는 작은 성취, 작은 성공을 우린 맛봐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한 저의 챕터에 대한 음, 저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상희야, 너 도전다운 도전 해봤니? 물론 사는 것이 도전이잖아.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 네가 지금 힘든 거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그것 때문이야. 어쩌면 지금 이 불편함, 이 힘듦, 이것들은 임계점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이야. 해보자.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도전조차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자. 상희야, 넌 잘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너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적었네요. 뒤에 내용들도 사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창의력에 대한 것도 있고, 챕터를 잠깐 보자면, 어, 그리고 상상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왕 한번 사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떻냐라는 것 같아요. 음, 136페이지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움켜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책이었고요. 어, 뭔가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는, 즉 뭐 어디 결과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에세이라고 서두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한 줄평을 하자면, 한 줄평이라기보다는 저의 이 방송은 지극히 주관적인 어, 책 읽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한 줄평을 하자면 도전과 시도, 그리고 그 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결국엔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그냥 가볍게 읽어 보셔도 괜찮은 책이고요. 음, 여러분이 꼭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도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요.